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통합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2020년 투자분부터 적용이 되고요. 조특법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통합 투자세액 공제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10% 투자금액에 대해서 10%가 적용됩니다.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. 중견기업은 3%, 일반 기업은 1%, 신성장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은 12%가 좀 적용이 됩니다. 요거는 뭐,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일반 우리 기장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. 그래서 우리 일반 기장업체는 거의 다 10%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투자 금액에.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세액 공제나 이런 거는 보통 중소기업만 적용되는데 요 보시다시피 중견기업도 적용되고 일반 기업도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적용이 됩니다. 비중소도 가능하고요. 단지 이제 소비성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임대, 부동산 공급업은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적용자산은 어떤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냐. 그래서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되는 자산,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건 안 되고요.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건 안 됩니다. 구축물 이런 거 투자했다고 해서 굳이 부동산 투자, 일종의 부동산에 투자한 건데 이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. 차량, 일반적인 승용차 샀다 이런 건 안 되고, 공기구 비품 이런 평범한 자산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해도 투자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중고자산도 안 되고 운용리스 자산도 안 됩니다. 이건 투자 행거가 아니죠. 월세 차임을 내는 거니까. 근데 금융리스는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지자체 이런 데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 투자한 거는 그 투자 금액에서 요 보조금 해당액을 빼고 또 저리융자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이자 상당액이 있잖아요. 그것도 투자 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내 돈으로 투자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세 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어떤 자산이 적용되냐면 하니까 기본적으로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2는 시험 연구용 자산 또는 직업 훈련 시설. 요는 시험 연구용, 아까 요 이제 기계 공기구 이런 비품은 제외된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시험 연구 시설이라든지 직업 훈련 시설에는 공기구 이런 자산도 됩니다. 시험 연구하는데 공기구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. 요 업종에 대해서는. 업종별 내연수 적용 자산은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고 신성장 원천기술, 인공지능 자율주행, 아까 요 12%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당연히 이런 걸 투자하면 투자세 공제가 되죠. 근데 소프트웨어는 조심해야 될 게,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, 엑셀이라든지 한글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되고, OS, 운영체제 있잖아요. 윈도우 같은 거. 그런 건 안 되고, 그리고 또 회계, 인사, 급여, 재무 이런 것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업종의 재고자산 관리라든지 어떤 업종의 큰 설계나 이런 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그런 것만 됩니다.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시설하고 환경 보전 시설 또 안전 시설. 그런데 이런 것도 법령에 의한 의무 시설은 제외됩니다.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에까지 투자세 공제를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. 특히 환경 보전 시설이나 안전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겠죠.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이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. 요거는 건물이 가능합니다. 가령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방에 근로자 숙소를 기숙사나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건물도 가능합니다.
그리고 운수도 소매 물류산업의 차량 운반고 이거는 필수적인 요 업종별 자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 업종에 한해서 요 뭐 화물 차량 운반고도 당연히 승용차는 안 되고 저 화물차 이런 거 되겠죠.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요것도 가능합니다. 물론 대표이사나 이런 특수관계자에서 매입한 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저 근로자 복지시설은 기숙사라든지 직장 어린이집 이런 거는 취득하면 공제를 해줍니다. 도소매 물류업종의 창고시설도 가능하고요. 이건 아까 안 된다고 그랬고, 또 예를 들면은 식당의 기계장치, 주방에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, 뭐 오븐이라든지 이런 거, 주방에 있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걸로. 그런데 이제 홀에 식탁이라든지, 뭐 의자 이런 건 안 되겠죠. 주방이라도 뭐 도마, 칼, 뭐 이런 소소한 기구는 안 되겠고,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기라든지 유류 운반하는 차. 그런데 주유소가 세차하기에는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, 건설업에 뭐 중장비라든지 트럭 등은 다 가능하고, 금형도 가능하고, 공장에. 요건 아까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중소기업 기본적으로 10% 해주는데, 요거 추가로 더 해주는 거는 직전 3년도까지 연평균액보다 올해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%를 추가로 해줍니다. 근데 직전 연평균이 3년이 안 될 때는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뭐 다른 데로 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뭐 저희 공장에 사용 안 하고 다른 데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저거 하려고 시험 연구용으로 직계비 부분을 사는데 뭐 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추징됩니다. 공제받은 거 하고 이자 상당히까지 납부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일반 뭐 기계장치는 2년이고 건물 구축물은 5년. 뭐 이건 당연히 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투자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변경하지는 않을 테니까. 그런데 이제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, 뭐 다른 뭐 지방 본사 이전 감면, 이런 감면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. 감면이 전체 세액에 대해서 뭐 20%, 30%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그거하고 중복을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농특세, 요 감면의 세액에 대해서 농특세 적용되고 최저한세도 해당되고요. 그런데 이제 요 감면하고 중복 적용 안 된다 했는데 2월 요 투자세 공제가 2월 된 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2월 공제된 게 그냥 뭐 중복대가 감면 못 받아가지고 2월 된 건 안 되고요. 최저한시에 해당돼서 공제를 못 받았다. 또는 결손이 나서 공제를 못 받았다.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2월 된 거는 요 감면과 중복, 그러니까 투자세액 공제 2월 된 거하고 당연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거하고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감면하고 공제가 중복이 가능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 2월 시키려면은 그냥 이게 감면과 중복돼서 공제 못 받은 거는 2월을 시키면 안 됩니다. 어차피 2월 시켜봤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최저한시에 해당돼서 공제를 못 받은 케이스하고 당연히 뭐 소득이 없어가지고 결손금이 있어가지고 공제 못 받은 거는 2월 시키면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. 2016년 기속분부터 요 이자 상당액은 1일 만분의 2.2가 되겠고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뭐 기장업체들이 좀 더 요 과밀 억제권역에 소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. 그런데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경기도 요 성장관리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그런데 투자해도 안 해줍니다. 이게 그냥 뭐 좋게 해놨는데, 근데 요 뭐 동두천이라든지 용인, 그리고 요
화성시 뭐 이런 데도 업체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데는 뭐 가능하고요.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이라도 과밀 억제권역에 이런 많이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세 공제 10% 해준다 해놨는데 근데 과밀 억제권역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.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대체 투자는 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. 그 대체 투자, 이 반대되는 말이 정설 투자인데, 정설 투자는 그러니까 신규로 기계가 AB 있는데 신규로 C를 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건 정설 투자가 되겠죠. 근데 AB가 있었는데 B를 제거하고 다시 이 C를 대체했다. 이때는 대체 투자입니다. 그때는 가능하다. 그리고 투자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. 가령 뭐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뭐 가령 화성시에 있다. 지점에 살 기계를 샀다면 지점이 투자 현장이니까 화성에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니까 되겠죠. 뭐 그런 식으로 투자 현장을 기준으로. 그러나 이런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. 산업단지하고 공업지역은 증설 투자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이라도 이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, 위에 거.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어떤 법에 저거냐면은 그 그러니까 그 공업지역이라는 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. 그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도시지역, 뭐 주거상업 공업 그런 게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죠. 공업지역이.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, 도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. 그런 거에 공업지역은 정설 투자도 가능하다. 이런 모든 투자가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이 정설 투자라는 개념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주택법 정설 투자의 개념이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공장 면적이 증가하지 않은 정설 투자는 가능한 걸로. 그러니까 원래가 과밀 억제권역에서 대체 투자만 공제를 해주고 정설 투자는 공제를 안 해주는데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이 과밀 억제권역이라도 요 투자세 공제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거 정설 투자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정설 투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공장 면적이 증가하면 정설 투자인데 공장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그 공장 내에서 뭐 기계 AB 있었는데 새로 C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설 투자는 가능하다. 공장 면적. 요거는 정설 투자지만은 이거는 요 법 개념에 의한 정설 투자가 아닙니다. 물론 대체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법 조문에 의했을 때는 공장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공장일 경우에 정설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다.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과밀 억제권 내라도 뭐 정설인지 뭐 대체 투자인지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방송 장비, 전기통신 장비, 그리고 근로자 복지 정진 시설, 기숙사나 뭐 근로자 휴게 시설 이런 거요. 그리고 적용자산 2하고 적용자산 4는 가능하다. 과밀 억제권역 뭐 정설 투자, 대체 투자 가릴 것 없이. 그러면 근로자 복지 시설 근데 적용자산 2하고 4가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됩니다. 2를 보시면은 요걸 좀 빨간색으로 칠을까요? 2하고 4하고 그러니까 시험 연구 그리고 직업 훈련 시설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업체가 별로 없죠. 근데 그리고 에너지 전략 시설에 투자한 거 뭐 환경 보전 시설, 안전 시설 투자 그리고 뭐 크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해준다. 예, 어쨌든 통합투자세 공제에 대해서 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 내용과 그 근거한 법 조문은
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다 상세하게 법 조문을 올려놓고 밑줄까지 쳐놨습니다. 요걸 다 요약,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다 요약하고, 그리고 여기 과밀 억제권력 요 자료도 같이 업로드 해 놓으실 테니까 요 하단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뭐 법 조문 내용, 근거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 그 통합투자세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예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. 예, 감사합니다.